자, 90페이지 보시면 기울이기 툴을 이용을 한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데요. 3번 회전 툴을 이용한 눈꽃 모양까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서 안에 E자 쓰시고 기울이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둥근 사각형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저 직사각형 정도까지만 살짝 그리세요. 마우스 버튼 놓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외곽이 둥근 형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는 방법은 방향키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면 계속 원형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방향키를 내리시면 각이 줄어들죠. 요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짙은 파란색이죠. 짙은 파란색이면, 파란색은 뭐와 뭐를 합치면 파란색이 나와요? 시안 100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마젠타를 더 끌어당기면 짙은 파란색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젠타 100 요렇게요. 시안 100 마젠타 100을 주시면 블루 값이 나옵니다. 블루 값이요. 파란색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 밑면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흰색 줄로 된 사각형이 또 있죠. 그죠? 둥근 사각형이요. 요건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일단 크기를 조절을 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선색을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하는 거죠. 요렇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 도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형에 크기 조절 하시고요. 90%로 줄였더니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95%는 너무 적고요. 93 정도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90으로 합시다. 자, 90으로 이만큼 줄여주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얘도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면 무조건 복사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데를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뭘로요? 선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단 선색이 제 화면에서는 선색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선색과 면색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선색이 들어갔겠죠 지금. 근데 필요한 색은 흰색이죠. 자, 색상 정보에서 모든 색을 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오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죠. 그래서 여기 선 패널로 내려가셔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주시면 바로 완성이 되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를 쓰시면 되죠. 이 자는 어디서요? 자, 문자 도구에서 여기 바깥에다 그냥 클릭하세요. 바깥에다 클릭하시고 영문 이 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선택 도구로 바꿔주면 얘가 그냥 선택이 되어져요. 바로. 그리고 나서 글자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키워서 자, 이 정도의 배치를 해주세요. 이 정도로 배치를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이렇게 쭉 키워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맞게. 서체는 고딕 계열이네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고딕 계열이라고. 그래서 고딕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한글 서체가 왜 이렇게 적냐? 맑은 고딕. 자, 요렇게 해서 이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자도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니까 모든 색을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도구요? 기울이기 도구 선택하시고 이자 이 부분, 제 거 화면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살짝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이만큼 움직여 주시고 다시 이동 도구로 여기에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끝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 녀석은 요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꽃 모양 만드는 거. 눈꽃 모양은 똑같아요. 일단 사각형 도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색상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뭐하고 섞으면요,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마젠타 100, 옐로우 100을 주시면 빨간색이 되죠. 자, 그리고 바로 뭘 누르면요, 선택 도구를 누르시면 테두리 상자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45도 각도로 회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바운드 박스가 실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근데 정사면체를 회전을 시키면 바운딩 박스도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줄이면 이 바운딩 박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줄여야 되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를 원래 내가 알던 박스 형태로 바꾸는 게 있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91페이지 힌트에 보시면 마른 목골 가로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리셋 바운딩 박스를 실행하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 오브젝트는 한글판이니까요. 오브젝트 여기 있죠.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이라는 건 변형이라고 뜻입니다. 여기 변형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테두리 상자 재설정이라고 있죠. 그죠? 요게 리셋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면 바운딩 박스가 테두리 상자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상자 형태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여기 있는 고정점을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마른 목걸, 책에 나와 있는 마른 목걸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마른 목걸을 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6개를 회전해서 만들려면 총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원은 360도니까 나누기 6하면 60도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살짝 벌어져 있죠. 이 공간이요.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결과물을 보시면. 그러면 그만큼을 떨어뜨려서 중심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R을 누르면 요런 자가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 있는 분들은 누르지 마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R 키를 눌러서 이 자를 꺼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왼쪽에서 쭉 안내선을 뽑아서 이렇게 고정점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때까지 와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이 중심축을 가로지르는 이 선, 이 근처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뭘요? 축을요. 그래서 얘를 회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를 회전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구에 보면 회전 도구가 있죠. 회전 도구 선택하시고, 축을 설정할 때는 뭘 눌러요? Alt 키. Alt 키를 누른 채로 요 안내선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계속 제 거 화면 보시면 안내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곳에 살짝 떨어뜨려서 클릭 해주면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이 돼요. 자, 아까 우리 몇 도라고 했어요? 60도라고 했죠. 60도. 자, 각도 60도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한 거를 계속 복사를 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되죠. 방금 복사한 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려고 하면 뭘 하면 돼요? 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뜨죠. 여기에 변형에 변형 반복, 얘를 한 번 더 하면, 자,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D죠.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단축키로 해봅시다. 컨트롤 D, 또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얘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무슨 형이 나와요? 이렇게 눈꽃 형태의 마른 목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러스트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최상급에 해당되는 93페이지를 해봅시다. 93페이지는 메쉬 툴이에요. 메쉬 툴. 자, 93페이지를 보시면 체리 형태의 도구가
뭔가 입체감이 살아나는 원으로 바뀌죠. 그죠?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책에서는 파일을 불러와서 하라고 하지만 간단하니까 그려서 해봅시다. 그 위에 녹색은 안 그릴 거고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릴 거예요. 자, 체리는 무슨 형태요? 원형동 형태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자,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그려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 마젠타 100에 옐로우 100 하면 빨간색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이쪽에 하나 더 복사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늘리시면 되죠. 그러면 복사가 되죠. 복사 이동이 되죠.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요만큼 패여져 있는 원을 그리려고 해요. 자,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크게 패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이렇게 겹치게 카피하세요.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가운데, 즉 지금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뭘 누르고 키우라고요? Alt키를 누른 채로, 그리고 이렇게 키우시면서 Shift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비례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적당히 키우시고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내면 되죠. 자, 뭘 해야 돼요? 그럼 패스파인더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패스파인더 메뉴를 찾으셔야겠죠. 패스파인더 메뉴가 찾기 어려우면 윈도우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패스파인더를 선택하시고, 자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두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어야 되죠. 겹쳐놨어요. 그죠? 조건에 해당되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선택하시면 되죠. 선택하신 다음에 앞면 오브젝트 제거, 요거죠. 요거를 눌러서 앞면을 살짝 제거시키면 돼요. 됐나요? 자, 앞면 오브젝트를 제거를 했으면 이제 얘를 어디다 옮겨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책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는 만들었죠, 벌써. 자, 그리고 93페이지 다시 보시면 메쉬 툴을 이용한다고 나오죠. 그죠? 메쉬가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망이라고 해요. 망도구인데, 망도구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았나요? 요게 망도구예요. 요게. 자, 망도구를 할 때 나중에 해도 되긴 하지만, 내가 망도구를 찍으면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할 색을 먼저 지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하면 망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밝은 색의 색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흰색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색을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택 도구로 여기 그냥 의식적으로 무조건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모든 게 취소가 되죠. 선택되어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거 취소를 하고, 자 여기를 더블 클릭 해서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0, 0, 0, 0을 주시면 되겠죠. 그죠? 색상 탭에서 전부 다 0, 0, 0, 0을 주시면 모든 색이 빠지기 때문에 흰색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모든 색이 있으면, 모든 색을 빼지 않으면 무슨 색이요? 검은색이 돼요. 자, 흰색 다 됐나요? 그리고 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책처럼 바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것도 이곳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됐죠. 이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어두운 걸 넣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선택 툴을 눌러서 여기 바탕을 찍어서 다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마젠타 100, 옐로우 100 해서 빨간색을 먼저 만드시고, 이 색보다 어두운 색을 넣기 위해서 블랙에서 30 정도 주세요. 그럼 이렇게 짙은 색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다시 뭘 해주면 돼요? 망도구에서 여기를 찍어주세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순서만. 순서를 역으로 해서 막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강의 노트에 보시면 내가 이 색을 넣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망도구를 선택하고 요 고정점을 뭘 누른 채로, Alt를 누른 채로 이 점을 빼면 삭제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계속 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묻지 않고 잠깐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사각형 도구로, 자, 여기에 이런 사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쭉 그려보세요. 그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카피를 해보세요. 카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Alt를 눌러서 그냥 내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갈 수 있죠.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정 밑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만들어 보세요.
두 개를 더 만들려면 방금 했던 거를 반복하면 되죠. 그게 뭐라고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일러스트에서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려면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넣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 넣는 공간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색상이라고 써있죠. 그 옆에 그라디언트라고 써있고요. 그 옆에 없음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색을 넣으실 때는 항상 여기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 색을 없애고 싶어. 그럼 없음을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아니야, 색상이 필요해. 그럼 색상을 눌러주면 색이 다시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를 먼저 눌러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적용이 됐죠. 자, 그리고 자, 나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탭에 가셔서 자, 첫 번째 색 클릭하세요. 이게 원래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떠요. 뭐가 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 뜨죠? 그죠? 근데 왜 제가 더블 클릭을 하지 말라고 또는 안 알려주냐면, 더블 클릭할 때 여기를 실수로 눌러서 이게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갖고 와 보세요. 그럼 더하기 표시가 뜨죠? 더하기 표시가 뜰 때 클릭하시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또 누르면 계속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실까봐 제가 더블 클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하고 싶으면 생긴 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사라집니다. 어쨌든 다시 처음 거 선택하시고, 처음 거 선택했는데 원래대로라면 CMYK가 있어야 되죠. 근데 K만 있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저 흑백밖에 안 나와서 몇 개 못했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쨌든 색상이 흑백만 나오면 여기 사이드 메뉴 있죠. 사이드 메뉴. 여기 사이드 메뉴를 클릭해서 CMYK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검은색을 선택하거나 흰색을 선택하면 이게 자동으로 회색 음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색을 넣고 싶으면 다른 색이 없네? 그럼 여기 사이드 메뉴를 눌러서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파란색은 뭐라고요? 시안 100에 마젠타 100을 주시면 돼요. 그럼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색, 두 번째 색도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자,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뭘로요? 얘도 회색으로 나오죠. 그럼 뭘로요? CMYK로 바꾸시고, 시안 0에 마젠타 100, 옐로우 100, 블랙 0 주시면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죠? 자, 밑에도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스포이드를 설명하려고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얘도 똑같이 그라디언트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라디언트 준 게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선택, 그리고 요 녀석을 찍어주시면 똑같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바뀌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바뀌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꾸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과 끝에서 변경이 되죠. 그죠? 얘를 잡아서 요만큼 움직여 보세요. 여기 위치가 나오죠. 그죠? 여기 위치, 요 위치를 50%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50%까지는 뭐예요? 파란색이에요. 그냥 요거 이해가 되세요? 50%까지는 파란색이고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이 뭘로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보세요. 그럼 똑같은 거 들어가죠. 근데 나는 이번에는 요 부분만 변하게 하고 싶어요. 요 부분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얘를 40%로 바꾸고 얘를 60%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변해요. 그라디언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 나는 대각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대각선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자, 똑같이 이제 이 녀석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똑같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각도가 있죠. 그죠? 자, 각도를 45도로 했어요. 그때 45도로 바뀌죠. 이렇게 60도, 그러면 60도로 바뀌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얘는 왜 있을까요? 요 녀석 그라디언트 도구는 왜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싶을 때, 즉 그라디언트를 다 넣고요. 자, 요 녀석을 바꿔볼게요. 요 녀석 맨 처음에 있는 거.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었는지 바로 뜹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를 수정하면 힘들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을 거야 라고 다시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얘 막 컨트롤 하기도 힘든데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고 다시 원하는 대로 여기서부터 난 여기까지 그라디언트를 주겠어 라고 다시 그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그은 게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충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변하게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자, 책에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책에 있는 설명은 잘 보시면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직접 수정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정하라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데다 다시 그으세요. 이렇게 다시 그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에는 원형 도구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 원을 그릴 때 요 색상이 그라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단색이면 단색 오브젝트로 그려지겠죠. 자, 근데 책에 보시면 원형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죠. 그죠? 이럴 때는 그라디언트 탭에 가서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선형으로 들어가 있죠. 선형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렇게 직선형으로 들어가는 게 선형이고요. 자, 여기
드롭다운 메뉴죠.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선형과 방사형이 나오죠. 여기서 방사형으로 바꾸시면 책처럼 바뀌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파란색 부분이 여기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나는 파란색이 밑에 있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돼요. 근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즉 원형 방사형 그라디언트는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처음 내가 찍은 데가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쯤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리셔야 이렇게 가운데가 이쪽에 옵니다. 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 원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흰색과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흰색과 씨안색으로요. 앞에 색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색을 다 빼주시면 되죠. 0과 0으로. 그 다음에 뒤에 색은 여기 씨안만 100을 주시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씨안색이 되죠. 그리고 책에서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그렸죠.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잘못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대충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서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삼각형으로 바뀌죠. 커서가. 이때 얘를 잡고 내리면 얘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쓸만한 기능이죠. 그죠? 이렇게 옮기는 건. 근데 그 외에는 직접 그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나오나요? 책에 얘를 이만큼 밑으로 내리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만큼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그려요? 원을 그리라고 나오죠. 자, 얘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여기에 원 이만한 거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세요. 자, 얘도 그라디언트를 넣으라고 나오죠. 무슨 색과 무슨 색이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리고 선형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방사형을 선형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자, 흰색과 여기를 검은색으로. 그럼 뭐 주면 돼요? 0, 0, 0, 100을 주시면 됩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됐는데 흰색을 위쪽에 놓으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라디언트 도구에 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95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뭐지 얘? 얘 말도 없이 바꿨대. 96페이지 6번 보시면 그라디언트 창에 보시면 색상이 흰색과 흰색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검은색 요거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얘 말도 없이 바꿨어요. 자, 이렇게 흰색과 흰색으로 넣어주세요. 흰색과 흰색. 됐나요? 흰색과 흰색으로 넣었더니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죠. 그죠? 자, 불투명도 값을 몇으로요? 0을 주면 투명이 되겠죠. 그죠? 0 주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죠. 그죠? 근데 투명도가 너무 티나게 밝죠. 그래서 일단 이 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넓혀 주시고요. 이 정도로 넓혀 줘야 돼요. 그래야 이뻐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옆에 뭐가 있어요? 투명도가 있죠. 투명도. 그죠? 그라디언트 옆에 투명도로 50% 정도 줄여주셔야, 너무 많이 줄였네요. 70% 정도로 줄이시면 더 자연스러운 반사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그리시면 돼요? 요 정도 되는 타원을 그리시면 돼요. 요 정도 되는 타원 그려보세요. 그림자는 위에 있는 원보다 뒤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뭘로요? 정돈에 그냥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돈 맨 뒤로 보내기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라디언트로 가셔서 첫 번째 색을 검은색으로, 책에 보면 뒤집으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물체에 닿는 부분이 어둡고 물체에서 벗어나면 밝아지죠. 그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하시고 불투명도를 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책에는 검은색과 흰색을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여기 검은색 100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검은색을 주세요. 똑같이 100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원형이잖아요. 그죠? 원형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유형은 뭘로 줘야 돼요? 방서형으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책에는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색으로 그라디언트를 하시고 투명도를 주셔야 됩니다. 요게 정석이에요. 요거 흰색 주시면 절대 안 돼요. 흰색을 주면 흰색이 돋아나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색 변화가 아니고 다르게 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검은색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셔야 돼요.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시고 여기 있는 불투명도가 0이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어쨌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요 검은색 점 하나 보이죠? 그죠? 요 검은색 점 보이세요? 자 처음엔 이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점선이. 근데 마우스 커서를 점선이 나타날 만한 곳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점선이 나타나요. 그죠? 거기에 여기 굉장히 짙은 검은색 동그라미 찾았어요? 네, 걔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어디에 맞게? 타원에 맞게. 그리고 얘도 타원에 맞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크기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많이 안 사라졌죠? 그죠? 여기가 많이 안 사라졌잖아요. 그럼 나는 많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투명도를 요만큼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명도를 요만큼 움직이시면 돼요. 물론 변경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얘를 요만큼 85% 정도 움직이시면 안으로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크기만 줄어들고 그대로죠. 그죠? 이럴 때는 변하는 값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원위치 시키시고요. 요게 변하는 값이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얘를 더 급격하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검은색 쪽으로 밀어주세요. 물론 얘가 선택돼 있어야 되죠. 이쪽으로. 그럼 더 강렬하게 변하죠. 그죠? 요정도 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얘를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여기가 더 급격하게 변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책의 97페이지까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